안녕하십니까. 강령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책이랑 강의를 요즘 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반 서적을 좀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토픽을 다룬 책이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파이어,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분은 최성락이라는 작가이자 교수셨던 분이고, 교수님이라는 정말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와 파이어족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쓴 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은퇴하셔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해서 여생을 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대, 진짜 빠른 분들은 30대에도 은퇴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 채널을 하시면서 부럽기도 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자분은 이제 코인과 미국 주식을 통해서 부를 이루고 2021년에 대학을 퇴사하셨습니다. 그 파이어족이 되신 건데 그때가 만 52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루틴이 있죠. 아무리 늦어도 뭐 새벽 2시 이전에는 잠에 들고 7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활의 중심에 직장이 있기 때문인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 해도 시간이 남아돌고 그 시간을 주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이제 영화 보기로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나 탄시다. 아직 잘 때까지 12시간 남았는데 이제 뭘 하나. 영화를 뭐 하루 종일 본다. 근데 취미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 재밌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영화를 보면 그건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취미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자분도 이제 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이런 시간의 공백을 정말 잘 못 견디는 편이에요. 국가고시 합숙 일주일 전에 동기들이 다 이제 본가로 돌아가고 저 혼자 제천에 남았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한 미드만 일주일 내내 보면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게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고 우울함이 심하게 오고, 이런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좀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기분 부전 장애였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점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를 해도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파이어족의 삶과 사치스러운 삶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파이어족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 수입이 없고, 근데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치하는 삶과는 오히려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부자이면서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 때문에 은퇴를 했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는 파이어족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전에 백세 인생이라는 책을 리뷰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이제 은퇴를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 근데 은퇴를 더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전까지 저축액을 더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이제 파이어족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점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시간이 많다. 이 얘기는 돈을 소비할 시간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은퇴 후 예상했던 지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신 내용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이어족이 돼서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저것 할 것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그런 생각이 은퇴하고도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도 이제 본인이 교수셨기 때문에 본인이 논문이나
교수로서의 프로젝트를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이제 파이어족이 되면은 그런 걸 이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연구소를 차려서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건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던 것뿐이라는 것이고 스스로 착각해온 것이라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파이어족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아예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 직장에서 실제로는 내 이득 때문에 하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잠시 지나가는 소망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피아노를 마스터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 해온 일 중에서 파이어족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하는 일들, 이게 진짜로 좋아서 하는 일들인데 안타깝게도 이건 파이어족이 진짜 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제가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파이어족과의 차이, 그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착각을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부자와 파이어족을 이제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한 핵심 두 번째는 파이어족이 되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따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행복감은 별 차이가 없지만 불행감은 줄어든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감이 줄어든 것이 행복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두 번째 핵심 문구라고 생각했는데요. 파이어족은 행복이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는 각자 개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불행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이어족에 대해 불만족하는 내용이 비교적 많은데요. 실제로 책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저자분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적으셨는데 대부분 파이어족에 관한 책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도 빨리 파이어족이 되세요, 성공해서 되세요 라는 내용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느낀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책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파이어족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로서는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어봤을 때 정말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정소득도 없고 시간만 많은데 주식 배당만 믿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비교적 많은 부분이 궁금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저자분의 다른 책도 그래서 좀 몇 권 읽어보았고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리뷰해보면 좋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